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8월 2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니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다양한 비트코인에 관한 뉴스들, 암호화폐 뉴스들 가져왔습니다. 우선 체인 파트너스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019년 비트코인 기관 투자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고 기관 투자가 정말 증가하고 있는지 수치적인 자료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핀테크 전문 업체이죠. 체인 파트너스에서 2019년 위클리 리포트를 통해서 2019년 이제 비트코인의 기관 투자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우선 현물 기반 비트코인 선물 플랫폼 벡트가 오는 9월 23일 날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계속 출시 일정이 미뤄졌었죠. 근데 마침내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허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정식 출시가 계속 미뤄졌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허가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허가를 받음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9년 5월 피델리티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40%가 향후 5년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유인할 촉매제를 이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벡트 같은 것들이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열심히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개월 전까지만 해도 기관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채택할지 여부는 미지수였다. 그러나 내 생각에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알고 있다. 기관 투자자로부터 매주 2억에서 4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이 예치되고 있다라고 여기 이렇게 써있죠. 지금 매주예요. 매주 2억에서 4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이 예치되고 있다. 2, 4억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에서 4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것만으로 보더라도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가장 또 유명하고 또 가장 그 규제에 그 최적화된 그런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래소에서 지금 이제 기관 투자들의 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이제 최근에 디지털 자산 지급 업체 자포를 인수하면서 수탁 기능을 강화했고요. 이는 증가하는 기관 투자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이 이유에 대해서 그 체인 파트너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업체 이제 그레이스케일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다른 자산군과의 가격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즉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멀티 에셋 포트폴리오에 디지털 자산을 추가할 경우에 위험을 낮추고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비트코인이 글로벌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의 갖는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 그러니까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산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른 자산하고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 투자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줄여 나가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 손실을 날 수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이제
거기서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우선은 리스크는 큽니다. 리스크라는 거 이제 하락에 대한 하방이 상당히 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크는 큰 위험 자산일 수도 있어요. 그 변동성으로만 본다면. 하지만 그 이후 수익률에서 보자면 훨씬 더 높습니다. 다른 자산들보다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그 뭐 1% 아주 작은 부분만이라도 가져가면 그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뭐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분산을 하거나 다양한 곳에 넣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워낙 자금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분산 투자 효과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 파트너스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벡트의 출시 이후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향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비트코인 시장에 신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해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PwC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AUM Asset Under Management는 111.2조 달러, 이 중 1%의 자금만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되어도 현재 시총 대비 5배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글로벌 그 자산에 있는 그 비중에 그 중에 1%만 자금이 움직여도 시총이 5배가 높아진다는 거죠. 엄청난 가능성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샷의 분석 내용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지금 트레이딩 샷을 보고 있는 추세는 우리가 봤던 이제 이 삼각 수렴 형태랑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하단을 연결하는 이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이 일정하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을 봤을 때 과거에 이제 패턴들이 더블 바텀 패턴, 그러니까 쌍바닥 패턴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래서 이 바닥을 2번 찍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패턴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블 바텀으로 한 번, 2번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11,5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골든 크로스. 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골든 크로스가 지금 출현하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과거에 지금 골든 크로스가 한번 출현하면서 이제 상단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곧 다시 한번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까지 11,500달러 선까지 이제 상승을 하는 부분이 오더라도 이걸 이제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여기 안에서 가격이 횡보를 한 다음에 결국에는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서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지금 9월이나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기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급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가격 변동성이 이제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때 결정이 이제 날 것이다. 상승을 하느냐, 이제 하락을 하느냐, 정확히 결정이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비트코인 시세 곧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존 맥어피도 한마디를 거들고 있는데요. 우선은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이야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비트코인이 $10,000 선의 지지를 받고
깊고 단기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주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00달러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상승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이제 GTI 베라밴드라는 것을 4차례 하방 이탈했지만 빠르게 다시 밴드 안으로 복귀했다. 그래서 이는 비트코인이 지난 한 주 4차례 10,000달러 지지선을 테스트했으며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0달러 지지선이 지금 한 번 더 찍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 그 테스트를 마쳤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랑 이제 조금 그 다른 내용들도 전해 드리자면 애널리스트 마이크 맥글론을 인용해서 마이크 맥글론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곧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다. 비트코인의 고유한 속성과 오늘날 거시 경제적 상황은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출시 역시 비트코인 가치 상승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존 메가피 이분도 뭐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뉘는 분인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옹호론자이고 좀 정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도 가끔 있지만 우선은 존 메가피는 이제 비트코인의 단기 변동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6개월 전보다 300% 가까이 올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안해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비트코인은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단기적인 흐름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리 상태가 지금 가장 안 좋았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극단적 공포 상태에 많이들 가 있으셨는데 공포스러운 구간이 아니에요. 전혀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단기 변동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유 갖고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재미있는 창업자 윙클버스 형제가 미래 자산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재미니 거래소 공동 창업자인 이제 윙클버스 형제가 그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 합류할 가능성을 여는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거 말고 또 최근에 인터뷰에서 항상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자신들이 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시작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2013년도에 이제 윙클버스 형제가 비트코인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최초의 자극제는 전형적인 포모였다는 거예요. 포모라는 거는 이제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제 포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미래를 놓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도 그런 기회가 있는 그런 비트코인의 그 기회를 잡고 싶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 그 투자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가 되었죠. 지금 이 윙클버스 형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금에 대한 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이며 미래이다. 다만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심하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1,400억 달러였을 때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금의 시가총액은 이제 7조 달러였다는 거죠. 이 같은 시총의 차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저평가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2.0 버전의 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과 필초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중요한
금의 지위에 그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일례로 이제 금은 저리스크, 저위험 자산이고, 반면에 비트코인은 고리스크, 고수익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금은 선물 시장에 의해서 장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 디지털화된 금은 어떤 세력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금과 비교해 뚜렷한 우위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금이 뚜렷하게 이제 우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비트코인이 우위를 점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제 금이 금의 세력의 영향을 받는 부분과 그리고 비트코인이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당연히 세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금이 많은 그런 쪽, 비트코인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쪽이 세력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세력들이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비트코인이라고 무조건 세력이 없다. 완전히 탈중화돼서 정말 자유롭고 공정한 그 자산이다. 그 통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출렁이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만약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감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물론 그에 따르는 수익도 당연히 높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자, 그리고 리플 국제 결제 효율적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싱가포르 개발은행에서 이런 공식 문건을 통해서 리플에 대한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리플은 국제 송금 및 범국가 간 결제 수단 중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TBS 측은 리플의 엑스래피드 솔루션은 국가 간 결제를 수행할 때 가장 저렴한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 싱가포르 개발은행에서 리플의 굉장히 우호적인 쪽이구나를 알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인터뷰하는 공식 문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래서 리플과 이 싱가포르 개발은행이 사이가 좋구나. 이 싱가포르 개발은행에서도 아마 엑스래피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추측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은 나와봐야지 알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브래드 게링하우스가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 200개 이상의 고객과 계약을 맺고 있고 올해 100개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규 계약의 20%는 XRP와 엑스래피드 제품이 포함될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이런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하나의 리서치에서 이제 아케인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 사실상 9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제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90%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 내 시가총액 점유율이 코인 마켓캡에 표시된 수치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시총 점유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그냥 대체제, 달러의 대체제나 그냥 통화의 대체제 정도로 보여지고 이런 비트코인과는 조금 속성은 다르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는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이제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10억 개의 토큰을 발행하는 일은 어렵지 않고 이를 개당 3달러 가격에 이제 발행을 해버리면 해당 토큰의 시가총액은 30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발행이 되고 있죠. 코인마켓캡으로 보면 알트코인들이 무작위로 막 발행이 되면 그게 다 시가총액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냐, 정말 쓰지도 않는 그냥 발행만 한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 시가총액에 포함되면은 오히려 그 통계가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굉장히 높은 90%가 넘을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사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굉장히 비중이 높았었고 그런 알트코인들의 무의미한 알트코인들의 이제 시총 같은 경우는 좀 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